중국의 문화 왜곡은 이제 단순한 논란을 넘어섰습니다. 김치에서 시작된 그들의 침탈은 한복, 고구려와 발해, 단오절, 추석, 수원화성, 그리고 백두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훼손하려는 거대한 공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문화공정의 일환이며 한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우리의 문화적 유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는 한민족의 자긍심을 짓밟고 우리의 뿌리를 흔들어 놓으려는 노골적인 도발입니다. 김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자 한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적 유산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김치마저 자신들의 음식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파오차이라는 이름으로 김치를 자신들의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김치를 폄하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는 김치의 원산지는 중국이라는 답변을 내놓으며 한국어와 중국어 답변에서 상반된 정보를 제공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중국이 체계적으로 김치를 자신들의 음식으로 만들려는 문화공정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는 UN 교육과학문화기구에 등재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한국인의 일상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왜곡과 침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둘러싼 이러한 역사 왜곡은 단순히 음식 하나를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김치뿐만 아니라 한복에서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복은 1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국 고유의 전통 의상으로 그 아름다움과 독창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복을 자신들의 전통 복식인 한푸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하며 국제 무대에서 한복을 조선족의 전통 의상으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는 한복을 입은 조선족 여성을 등장시켜 마치 한복이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 의상인 것처럼 세계에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의도된 행위로 한국 전통 의상의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지우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는 한복에 대해 한국어로는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답했지만 중국어로는 한복은 조선족의 전통 복식이며 중국 한푸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AI 기술을 활용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전 세계적으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한복은 단순히 옷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상징적인 유산으로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고구려와 발해마저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해 왜곡되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한민족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독립적인 국가로 오늘날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중국 교과서와 역사 자료에서는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변방 정권으로 격화시켜 기술하며 이들 국가가 한국 고대사의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구려와 발해, 유적을 자국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이를 세계에 홍보하며 한국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발간한 대학 교재 중화민족 공동체 개론에서는 고구려와 발해를 당나라 시기 동북방의 변방 정권으로 규정하며 이들 국가가 중국 왕조의 책봉을 받았고 한자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려, 태조 왕건이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선언한 사실조차 부정하며 고려와 고구려 발해 사이에 어떠한 계승 관계도 없다고 기술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으로 한국사의 독립적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은 고구려와 발해를 넘어 우리의 전통 명절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단오절은 한국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명절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강릉 단오제를 통해 그 독창성과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자신들의 명절로 둔갑시키며 단오의 기원을 중국으로 한정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오를 자신들의 고유 명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과서와 각종 문화 콘텐츠에서는 단오를 중국의 전통 명절로만 설명하며 한국의 강릉 단오제와 같은 독창적인 문화적 가치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절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우고 중국 중심의 문화 패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는 단오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국어로는 단오는 한국에서 오래된 전통 명절이며 강릉 단오제가 대표적이다라고 답했지만 중국어로는 단오는 중국에서 시작된 전통 명절로 중화 문명의 중요한 유산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AI 기술을 활용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전 세계적으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단오는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인의 삶과 정신이 담긴 중요한 문화적 상징으로 조상 숭배와 자연과의 조화를 기리는 독특한 전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유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왜곡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추석과 같은 다른 명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추석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가족과 함께 풍요를 기원하는 고유한 전통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자신들의 중추절과 동일시하며 추석의 한국적 정체성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과서와 문화 콘텐츠에서는 중추절을 중국의 전통 명절로 달을 기리며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라고 설명하며 한국 추석과의 차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혼동이 아니라 한국 고유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침탈하려는 또 다른 전략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는 추석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국어로는 추석은 한국의 전통 명절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송편을 나눠 먹으며 풍요를 기원하는 날이라고 답했지만 중국어로는 추석은 중추절로 알려진 중국의 전통 명절이며 중화 문명의 중요한 유산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AI 기술을 활용해 한국 문화를 중국 중심으로 왜곡하려는 시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추석은 단순히 가족이 모이는 날이 아닙니다. 한민족 고유의 농경 문화와 조상 숭배 사상이 결합된 명절로 송편을 비롯한 전통 음식과 강강술래 같은 민속놀이가 함께 어우러지는 독창적인 날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독창적인 문화적 요소를 무시하고 추석을 자신들의 중추절과 동일시하며 그 고유성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김치와 한복, 고구려와 발해, 단오에 이어 또다시 우리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는 체계적인 침탈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침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건축 유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화성은 조선시대 정조가 설계한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 유산으로 그 독창성과 아름다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마저도 자신들의 문화적 영향 아래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건축 유산을 체계적으로 침탈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원화성은 정조가 실학자 정양용과 함께 설계한 조선 후기의 걸작으로 서양의 근대적 축성 기법과 한국 전통 건축 기술이 결합된 독창적인 유산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자신들의 만리장성과 연결지으며 수원화성이 중국 건축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는 수원화성에 대해 중국 만리장성에서 영향을 받은 건축물이라는 답변을 내놓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명백히 역사 왜곡이며 수원화성이 가진 독창성과 한국적 정체성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 한국의 건축, 문화를 자신들의 역사적 맥락 안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춘추전 국시대부터 시작해 진 시황제와 명나라를 거치며 확장된 거대한 방어시설로
그 규모와 목적에서 수원 화성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이 대륙의 경계를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반면 수원 화성은 행군과 지역 방어를 목적으로 설계된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성곽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마치 수원 화성이 만리장성을 모방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에는 당시 조선의 실학 정신이 담겨 있으며 정약용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동서고금의 성곽 기술을 연구하여 독창적인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공심돈과 같은 시설은 수원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독창적인 구조로 적의 동향을 살피고 공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방어 시설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독창성을 무시하고 공심돈이 마치 만리장성에서 영향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며 우리의 건축 유산을 폄하하려 하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닙니다. 이는 조선 후기 왕권 강화와 실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설계된 독창적인 문화유산으로 한국 역사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자신들의 역사적 영향 아래에 두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는 백두산과 같은 자연유산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백두산마저 중국의 역사 왜곡과 문화 침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한민족의 영산으로 한국인의 정체성과 정신적 뿌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자연유산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로만 한정시키며 백두산의 한국적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고향이자 단군 신화의 발원지이며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숨쉬어온 영원한 상징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백두산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백두산을 창바이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마치 자신들의 고유 영토인 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과서와 역사 자료에서는 백두산을 중국 동북 지방의 중요한 자연유산으로만 기술하며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적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두산 천지에 대한 설명에서도 중국의 자연 경관 중 하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삭제하려 합니다.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중국은 백두산을 관광 자원화하면서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관광 안내 책자에는 한국과의 역사적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으며 오로지 중국의 시각으로만 백두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면서 백두산을 중국의 영토로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려는 교묘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 역시 이러한 왜곡된 관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백두산에 대한 질문에 한국어로는 백두산은 한반도의 북쪽 끝에 위치한 산으로 한국 민족의 상징적인 산이라고 답했지만 중국어로는 창바이산은 중국 동북 지방에 위치한 산으로 중화 문명의 중요한 자연유산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AI 기술을 통해 백두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전 세계적으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영토 주장을 넘어 우리 민족의 정신적 뿌리를 말살하려는 시도입니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산 그 이상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신이 깃든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우리의 염원을 무시하고 백두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문화 침탈은 이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김치에서 시작된 중국의 문화 침탈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한복, 고구려와 발해, 단오절, 추석, 수원 화성, 그리고 백두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문화 공정이며 한국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우리의 혼을 빼앗으려는 악랄한 시도입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까지 동원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전 세계에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에 침묵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국제사회에 중국의 만행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해야 합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중국의 문화 공정을 중단시키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야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중국의 문화 침탈에 저항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중국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중국의 역사 왜곡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중국의 거짓 주장을 하고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하여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의 미래를 걸고 중국의 문화 침탈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이 싸움에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힘을 모아 중국의 문화 침탈을 막아내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길입니다.